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온 김동현 전 월간조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는 앞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사 분야, 정보 분야, 특히 남북한의 대북 불법 환적 같은 이런 끈기와 집중력이 요구되는 추적 보도에서 거의 타지 추종을 불허하는 기자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기자예요. 1탄에서 3탄, 4탄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외교의 문제를 했는데, 우선 그 작년 6월쯤에 있었던 제이홉하고 북한 국적 선박은 제가 그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사실 그때의 텍스트도 김동현 기자가 썼던 것을 제가 이제 한 건데요. 그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외교부가 어떤 상황으로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네. 당시 이 내용이 참 공교롭게도 네. 그 국내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안 됐고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의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국내 최초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그냥 뭐 국내 언론에서 그냥 조용했습니다. 까라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내용이 이게 어느 정도로 컸냐면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 이제 외무성이 있고 거기에 네. 수장인 외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노더라 이제 외무상인데 네. 이분은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적도 있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남한 국적의 선박인 제이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남산 8호라는 이미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배가 네. 이제 동중국 해상에서 밤 12시에 네. 이제 옆구리를 맞대고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게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네. 외교 채널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격인 네. 고노다로 외무상이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네. 한국 측에 물어보니까 네. 지금 이걸 우리가 오해했다 네. 또는 이걸 이제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런 스탠스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일본 기자들이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추적을 잘합니다. 추적을 네. 잘하고 상당히 이런 걸 잘 끄집어내는데 한국 기자들보다 훨씬 더 집요하죠. 예,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집요하죠. 네.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 배가 네. 두 대가 옆에 옆구리를 맞댄 상태에서 네. 움직임이 없었다. 이거는 뭐 해군 출신이라든지 뭐 어부나 이쪽 어업 쪽에 종사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네. 물건과 물건을 옮기는 과정, 그러니까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네. 파도의 흐름과 관계없이 배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일본 기자들이 포착을 하고 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당시 그러면 그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네. 왜 그럼 배가 움직이지 않았냐? 네. 왜 이 한마디로 이제 UN 제재 대상인 ship to ship transfer, 그러니까 물물 교환의 증거가 되는 네. 배에 미동도 없는 그 상태가 당시 나타났는데 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국은 부정하는 거냐? 네. 뭔가 좀 증거를 대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외무상이 일단 부정을 했고 한국 쪽에서 더 이상 알려준 내용은 없다라는 네. 겁니다. 여기서 쉽이라는 건 이제 배란 뜻이죠. 그래 10주 10은 예, 배와 배 사이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당시 원래 이런 장면은 네.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하마나 전투함이라고 하는 이 일본 해군 자위대의 소속의 함정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네. 당연히 이런 거는 사진, 영상 다 찍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뭐 야간이면은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이 뭡니까 적외선이나 뭐 이런 그 야간에 또 찍을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또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 그나마 네. 우리 우방국인 한국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네. 이런 사진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원래는 항상 예외 없이 공개를 합니다. 네. 뭐 중국 선박과 같이 옆구리를 맞댔다. 네. 그러면 사진을 공개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진을 갖고 있음에도 네.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네. 다른 우방국으로 이제 공유가 되죠. 네. 이 증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 안 하고 네. 한국 측에 계속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네. 한국 정부는 이제 그냥 묵묵부답, 뭐 부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당시에 그 의심스러운 행위를 그 현장에서 목격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제 하마나 전투지원함이 본 제2호 선박 활동 기록이 예. 한국 정부에 보고된 것과 달랐다. 이 얘기는 무슨 예,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니까 네. 한국 정부에서 그러면 당시 그 선박인 네. 그 제2호포의 선박 기록, 그러니까 이동 경로죠. 네. 그거를 좀 공개를 해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일본과 우리가 상반된 자료를 갖고 있다. 네. 니네가 틀렸다 하면서 낸 자료가 네. 보니까 이게 선박 자료가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거를 추적했을 때 움직인 자료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일본에 있는 이런 해군 전투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 한마디로 포착하기 위해서 특화됐고 네. 이런 임무를 하려고 들어간 배들이기 때문에 네. 그 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행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짓을 하다가 일본한테 걸렸는데 일본이 그나마 우리나라 체면을 위해서 결정적인 사진이라든가 공개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요새 갑자기 일본에다 대고 화를 내는 딱 그런 거죠, 비유하자면. 예, 그런 셈이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예.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339톤의 유류, 석유 정유 제품을 전달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뉴스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이제 지었고 거기에서 이제 양측이 모여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남북 이제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네. 했는데 당시 여기에 들어간 유류 지원 명목으로 네. 339톤의 이제 유류가 지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철수할 때 보니까 네. 고작 남아 있는 게 4톤. 4톤. 예, 그러니까 나머지 335톤이 사용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건물이 막 예를 들면 뭐 64빌딩처럼 큰 건물도 아니고 네. 이게 불과 5층 규모 건물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그리고 건물도 리모델링이 돼서 제법 신식의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물이 335톤을 약 11개월, 거의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다 썼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1월부터 11월 중에 난방을 다 뗍니까? 그렇죠. 다 안 떼죠. 그렇죠. 이게 보통 5개월 정도 됩니다. 1월에서 3월, 네. 10월에서 11월. 예.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이 5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예. 매달 67톤을 난방비로 이 작은 건물을 썼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당시 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네. 전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발전기는 기름을 먹습니다. 네. 그럼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기름을 썼냐라고 추궁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시 이 건물은 발전기도 없었고 네. 배전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예,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전기가 들어간 겁니다. 네. 전기가 직접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용으로 335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정확하게 그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를 보고를 해라, 네. 알려달라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김 기자의 얘기를 하면 톤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는데요. 1톤이 1000kg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335톤이면은요.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33만 8,737kg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김 기자 얘기에 따르면 리모델링 비용만 100억 있었고 예. 그다음에 발전기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예. 규모가 지상 4층, 지하 1층 예. 전체 합쳐갖고 그러니까 연 면적이 예. 1,450평 정도 되는데 겁니다. 예. 매달 67톤이면 예. 6만 7천 킬로 맞습니다. 그러면 참 진짜 이거 어디 갔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는 건물에 썼다는 거죠. 건물 난방에 썼다는 거죠. 무슨 찜질방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 하여튼 아마 춥진 않았을 겁니다. 그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예. 진짜 다양하고 네. 방식도 빼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네요. 예. 여러 군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유종이 있죠. 예. 유종이 진짜 이게 무슨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종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지금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게 뭐 디젤이냐, 네. 또는 뭐 등유냐, 네. 뭐 휘발유냐 따라서 네. 사용되는 연료가 틀린데요. 네. 요게 뭐 등유 계열이라든지 네. 이런 거라면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연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액체 연료로. 예, 액체 연료로 이제 충전하는 형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한 기당 네. 70톤에서 100톤 네.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ICBM 4발 정도, 4기 정도를 발사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면은 우리가 갖다 준 석유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렇지 않길 바라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엔 등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더라. 안 하는 겁니다. 자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가지가지 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한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적 국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중 국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네,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국인이죠. 겉으로 봤을 땐 표면적으로 한국인인데 네. 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을 가진 네. 국적자 사람 지금 2명이 예. 지금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국제조사기관에서 추적을 받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른바 그러니까 북한의 자금을 유통시키는 브로커라든지 그러니까 네. 뭐 중개업자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유령회사 설립에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인이 바로 나가서 이제 대외 사업을 하려면 네. 북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좀 꺼리기 때문에 중국인 또는 뭐 이제 보통은 중국인이 이걸 더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인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명이 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인 이 2명이 지금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추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북한의 자금 송금을 위해서 뭐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 등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요. 네. 홍콩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자금 유통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한에 돈이 많이 유통되는 루트인데 네.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미국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원을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요구하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교부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물어봐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이제 넘기고 네.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우크라이나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유람선 사고 낸 선장도 우크라이나인인데 예. 그 다음에 예. 진짜 우리 김 기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와갖고 진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국내에서 보도되지 않은 북한 선박 대 선박 물불교육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몸을 맞대고 했던 예, 게 맞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안은 이제 동중국 해상에서 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약 일주일 안에 네, 네.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근데 그 전후로도 지금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포착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포착된 것만 보면은 네. 뭐 가령 2018년 7월 31일 네. 이 똑같이 남산 남산 파로 파로. 이것도 지금 국적 불명의 선박과 유류 교류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추정된다고 지금 그러죠? 예, 중국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국적 불명의 선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맞대는 애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는 이제 국적을 바꿨다든지 네. 전 이런 형태로 많이 되는데 네. 그 국적 불명 안에 네. 또 다른 이제 남한 국적이 없기를 바라는데 네.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이제 동해 이제 그 말씀드린 2018년 똑같은 해에 네. 1월 18일 안산 1호라는 배가 또 이 옆구리를 맞대다가 네. 일본 쪽에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월 2일에도 걸렸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네. 3월 2일, 또 올해 3월 20일. 네. 지금 이 특정 배들이 계속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잡으려고 네. 일본은 이미 진작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국제적인 기조에 맞춰서 네. 이제 해외 이제 미국, 뭐 영국, 네. 또 뭐 뉴질랜드, 네. 또 캐나다 네. 등등에서 지금 배들을 보내가지고 네. 이걸 같이 잡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은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안 좋고 네. 이런데 지금 동참했다고 뭐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캐나다, 영국, 미국, 뭐 뉴질랜드, 예. 뭐 호주도 왔습니까? 예, 호주도 왔습니다. 예, 이게 카데나 이제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해서 서방국의 초계기들이 몰려와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감시 선박도 와 있고. 예,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김 기자의 얘기를 보면 미국은 버솔프의 다수의 함정 및 정찰기, 예. 호주는 함정 한 척과 정찰 항공, 맞습니다. 캐나다는 함정 세 척, 뉴질랜드는 정찰 항공, 프랑스도 함정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만 이 대열에서 제외돼 있다. 지금 그런 셈이죠. 뭐. 여러분 이런 뉴스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협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유엔이 힘을 합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그들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대북 제재죠. 그런데 정작 제일 앞장서야 될 우리나라가 뒷구멍으로 대북 제재 허물기에
골몰하는 나머지 서방 세계 주요 우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완전히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국내에서 보도된 적이 없죠. 예, 지금 잘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오로지 문갑식의 진짜 TV와 월간조선 정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보수 인사를 하시면 이런 뉴스를 진짜로 좀 널리 퍼뜨려줘요. 그건 제 개인적인 무슨 제 채널 뭐 홍보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JTBC의 태블릿은 허구임이 거의 99점 몇 프로 다 드러났어요. 근데 벌써 작년 재작년에 그 쓴 기사인데도 그거 읽으신 분이 없어요. 왜? 한국인들은 어려운 거 싫어하니까. 그냥 결론만 요구해. 근데 결론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자료 들이미는데 무슨 한국이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뭐 아니야 뭐 이렇게 잡아대면 그 믿질 않죠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지만. 그래서 차마 우방국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서 공개를 안 하는 배려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깃장 생떼. 이건 우리나라에서나 통하는 거죠. 야 진짜 그 김 기자가 오늘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의 뉴스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데 여러분 김 기자 우리 저 맛있는 냉면이라도 좀 사주게 후원도 좀 해주시고 월간조선도 좀 구독해 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이 방에만 들어오면 다 땀을 흘리는데 옆에 예, 여기 뭐 조성호, 박희석, 우리 김동현 기자도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네,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대북 체제 패널 후르가와 씨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를 했었는데 그 후속 보도가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엔 또 김동현 기자와 함께 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문갑식의 진짜TV 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댓글에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구독도 좀 해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